영화가 일상인 이들 0, 1, 2, 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실 아직 한 주가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특별 호해 방송인데 호해까지는 아니도 특별 방송. 휴가 촬영인데 추석을 맞이해서 조금 설렙니다. 추석을 맞아 설레요? 네, 용돈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좀 설렙니다. 추석에 용돈도 받아요? 시골은 안 가는데 그 근처거든요. 그 의정부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영화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영화는 라라랜드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네, 많죠.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영화. 은근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라라랜드를 인생 영화라고 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영화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루하다. 안 맞는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라라랜드에 대한 간단한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라라랜드는 로스앤젤레스 배경으로 재즈 뮤지션을 꿈꾸는 세바스찬과 배우를 꿈꾸는 미아가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이제 고속도로 고가 위에서 교통 체증에 지치는 운전자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며 그게 시작이 되고요. 인트로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세바스찬과의 미아의 첫 만남은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그 후 이제 파티장에 온 미아가 이 세바스찬을 발견하고 서로 이제 춤을 추면서 꿈과 사랑에 대해 달려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라라랜드 처음 보셨을 때 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약간 영화 얘기하면 빠질 수가 없는 게 그 인트로 얘기부터 하자면 그 처음에 딱 Another Day 없어? 그쵸. 그거가 나오기 전부터 약간 시네스코프 네, 맞아요. 글자부터 되게 복고적이에요. 그쵸. 그걸 보면서 이 영화가 어떤 거를 오마주하려고 하는지 딱 나타내주고 딱 이제 첫 씬 그 Just Another Day of Sun 그 씬이 되게 딱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몰입이 된다고요? 네, 몰입이 되죠. 딱 처음에 이게 2016년도 영화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고3이었어요. 고3이었죠? 저도 네. 고3이었죠? 네. 이제 고3 때 이제 모든 걸 이제 대학 입시 끝났으니까 저희 12월이니까.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끝내고 이제 딱 이제 극장에 앉아서 맞아요. 누구랑 봤어요? 저요? 네. 저 혼자 봤죠. 혼자 봤어요? 네, 이때부터 저는 영화를 거의 혼자 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17년도에도 막 여의도 CGV에 간대요 갑자기. 그래서 왜 가냐? 나를 했는데 갔어요. 진짜 그렇게 보러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씬이 사실 그 실제로 LA 고속도로에서 촬영한 결과물입니다. 막아놓고 했다고. 이틀 동안 했다고 하는 이제 촬영물인데 역시 첫 씬부터 몰입감이 정말 엄청났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씬에 대해서 약간 진짜 뭔가 노래가 너무 좋다 뭐 아니면 정말 춤이 정말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지만 사실 이거는 가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사실 가사를 잘 보면 미아하고 세바스찬의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가사를 읊자면 뭐 거절당하고 돈이 떨어져도 먼지 묻은 마이크랑 불빛만 있으면 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난 할 수 있다. 희망찬 미래를 얘기하는. 그렇죠. 뭔가 희망차면서도 미아와 이제 세바스찬의 실제 결말에 다다르는 그런 오픈이 이 가사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뮤지컬 같은 씬이 지나고 그게 쭉 이어지면서 미아 세바스찬이 나오는 장면이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아주 멋진 방식이라고. 굉장히 부자연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텐션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텐션을. 이 영화는 엠마 스톤하고 라이언 고슬링한테는 뭐 한국 관객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뭐 라이언 고슬링 하면 어떤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노트북이죠. 그렇죠. 사실상 노트북이에요. 그러니까 노트북 이전, 그러니까 라라랜드가 나오기 전에는 거의 노트북에 집중됐던 라이언 고슬링의 필모그래피가 한국에 이제 점점 퍼지기 시작했죠. 터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엠마 스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는 뭐 크루엘라가 나오기도 했고, 스파이더맨. 그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또 엠마 스톤이 각광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네요. 이전만 해도 엠마 왓슨이 더 유명했는데 그쵸.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엠마 스톤이 좀 더 주류가 된 것 같아요. 한국 관객들한테도. 좀 더 대중 영화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특히 최근에 전 크루엘라를 이제
5월에 크루엘라가 개봉했는데 그때 봤는데 보셨나요 크루엘라?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연기도 너무 좋았고 그 두 사이의 간극이 정말 크게 느껴져요. 다른 아.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쵸. 그 두 네. 캐릭터가 그렇죠. 크루엘라와 그 미아가 에스텔라하고 에스텔라 맞아요. 에스텔라랑 근데 웃긴 게 버드맨에서는- 맞아 버드맨에서 그 여기 논란. 스멜 like fucking 김치 해가지고 그 첫 장면에서 그게 나오는데 네, 논란이 있었죠. 맞아요. 사실 엠마 스톤하고 라이언 고슬링이 캐스팅돼서 나왔지만 네. 사실 원래는 엠마 왓슨하고 마일스 텔러의 사실 첫 번째 캐스팅이 이루어졌으니까 상상이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 너무 애 같았을 예, 거예요. 예, 예. 너무 이 그쵸. 그쵸. 너무 이 약간 하이틴 로맨스 같은 느낌이 들어서 둘의 얼굴 조합이 약간 뮤지컬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마일즈 텔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 라이언 고슬링이 그 파란 슈트 입고 턱수염 기르고 나와가지고 슈트빛이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중후한 맛은 안 났을 그쵸. 거예요. 중후한 맛은 안 음. 나죠. 산전수전 다 겪은 어떤 꿈을 가진 청년의 느낌은 안 나죠 사실. 너무 대학생 느낌이 날 것 같고. 사실 이 영화는 아카데미에서 사실 제 기억은 6연상을 받은 그 영화거든요. 6개 영화를 받았어요. 6개 영화상. 부문에. 네, 6개 부분의 상을 받았는데 음. 한 번씩 뭐 읊어드리면 뭐 감독상, 여우주연상, 촬영상, 미술상, 주제가상, 음악상, 2017년 아카데미 시상식에 휩쓸었네. 휩쓸었어요. 근데 사실 이 영화에 대한 약간 비하인드가 있죠. 시상식 비하인드. 문라이트랑. 다들, 저 이게 실제 그 작품상한테 라라랜드 했는데 이제 맞아. 큐 카드가 이제 여우주연상 카드가 가가지고 맞아. 네. 그랬군요. 문라이트가 이제 원래 작품상인데. 개꿀잼 몰카였죠 그때. 그때 진짜로. 진짜 우르르 다 올라갔다가 네, 올라갔다가 다 내려왔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문라이트라고 합니다 해가지고 뭐지 몰카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유튜브 치면 나와요. 나와요. 그게. 이 영화의 명장면을 뽑으신다면 어떤 장면이 될까요? 전 처음 봤을 때는 당연히 오프닝 장면이었는데 두 번째 봤을 때는 점점 이 두 사람의 오히려 두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미아는 노란색 옷을 입고 고슬링 정장 입고 같이 춤추는 장면 있잖아요. 탭댄스 추는 장면.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맞아요. 의자에서 이제 서로 이제 거리를 그쵸. 두고 하는 그 좁혀- 장면이 훨씬 더 아름다워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Lovely Night, 음. It's so lovely night. 그 장면에서 뭐라 그래 풍광이 너무 멋있어요. 그쵸. 그 어스름 저녁 질듯 어스름 말듯한, 노을 진데 그 빨간 노을이 아니라 거의 그냥 다 그쵸. 져가지고 보랏빛 빛이 나는 LA의 배경으로 해가지고 둘이 그 미아는 노란 옷, 그 고슬링은 고슬링이 아니라 세바스찬은 파란색 슈트를 입고 셔츠만 입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장면 자체가 너무 멋있죠. 사실 그 라라랜드라는 작품이 나오기 전에 이 플래시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나요? 그쵸. 그래서 드럼 관련된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를 만든 데미안 샤젤 감독이 말하기를 사실 이제 위플래시는 라라랜드를 위한 발돋움이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실제로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슷한 점이 좀 많습니다. 일단 뭐 음악 영화, 뭐 재즈 영화 그런 것도 있고요. 약간 뭐 평범한 남자 주인공이 뭔가 꿈을 향해 뭔가 달려가는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영화 관련해서 좀 영화 평론이나 뭐 그런 것 좀 많이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동진 평론가가 이제 뭐 말하기를 이제 그 위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소년이 이제 음악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면 그 소년이 사회에서 실패를 맛본 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약간 성장 그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도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관점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뮤지션의 꿈을 펼쳐가는 그 주인공을 그리기 위해서는 재즈라는 음악을 하는 설정이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열정적이니까.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안 맞잖아요.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왜 아티스트를 폄하하시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덜 열정적이다 뭐 그런 거요? 바이올린 너무 정적이지. 너무 정적이지. 그런 게 좀 있죠. 바이올린이 정적인가요? 바이올린은 오케스트라를 예로 들었을 때 오케스트라에는 지휘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 지휘자의 통솔에 따라서 맞춰지는 그런 게 있는데 재즈는
그 지휘자의 권한이 없죠. 좀 낮죠. 없죠. 물론 자기의 의지로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음악이니까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도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뭐 또 뭐 약간 라라랜드와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이 감독이 참 뭐랄까요, 센스가 참 넘친다. 이 감독만 센스가 넘친다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뭐 약간 카메라를 이제 탁탁 막 트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왜 보통이라면 뭐 컷을 자르거나 약간 뭐 다른 뭐 촬영 기법을 쓸 텐데 그냥 카메라의 화면을 맞아. 싹 이렇게 약간 바꾸는 그런 묘미를 즐길 줄 아는 맞아. 감독이기도 한 것 맞아. 같고요. 사실 이런 질문을 사실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과연 국내에서 만들어진다면 누구가 어울릴까? 국내 배우, 전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국내 배우 누가 어울릴까? 배우? 이런 생각해봤거든요. 배우 네. 좀 젊어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사실 생각한 배우가 2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박정민, 천우희. 별론가요? 박정민은 안 될 것 같아요. 박정민 안 될 것 너무 같아요. 박정민은 꾸러기 아니긴 느낌 해. 아니야? 그래요? 박정민은? 저는 박정민 그 미아 역의 고민 씨도 괜찮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네네네. 고민 씨. 좋죠. 네네네. 뮤지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한국판 라라랜드를 만든다면 저는 임시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임시완. 임시완? 저는 차라리 남자는 수트빛은- 차라리 유준열이 날 것 같아요. 유준열? 유준원 괜찮은 것 같아요. 유준열이 차라리 날 것 같아요. 유준열 괜찮은 것 뭔가 같아요. 좀 더 그런 중후함이 있어요 사람이. 약간 그거 수트를 입고 인정, 하면 인정. 느낌이 왜냐면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 박정민은 박정민은 박정민 약간 잠깐만. 연기를 잘하는데 연기는 잘하는데. 여러분 박정민이 그것만 내 생각에서 피아노 쳤죠. 그렇죠. 그쵸. 그거에 대한 이미 그 기술이 있어.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그 음악도 뭔가 좀 좋아하고 약간 되게 깊이 있는 캐릭터를 녹여내지. 유준열 씨도 힙합 좋아합니다. 유준열, 고민 씨? 그러면? 근데 천우희 배우도 어울리지 않아요? 천우희는 좋아요. 천우희는 나 천우희 완전 배우 선우일도 어울리는 것 어울리는데. 같아요. 응. 완전 엠마 스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김세정 어떤가요? 엠마 스톤이랑 김세정 닮았. 김세정. 저는 좋은데 닮지 않았어요? 너무 괜찮긴 한데 노래도 잘하고. 너무 너무 개인 취향이다. 응. 그런가? 그 김세정님이랑 그 엠마 스톤 배우랑 그 연기 닮았다는 톤이 얘기가 비슷하긴 있어요. 할 것 같아요. 차라리 젊었을 때 황정음이 날 것 같아요. 그런. 황정음. 투머치 아닌가? 황정음 투머치 아니야? 두 번째 한데 약간 어쨌든 요즘 많이 진정이 잘하시더라고요. 요즘 많이 진정이 됐죠. 하이킥 때 황정. 그거는 어쨌든 꾀꼬리잖아. 전극이 아니기 때문에 음. 전극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악덕 점주는 누구로? 시몬스, 제키 시몬스. 제키 시몬스. 저 그건 생각 못 해봤네요. 제키 시머스는 뭐 김현석 배우. 차인표 재밌네. 차인표. 김현석 배우도 괜찮지 않을까. 김윤석 배우님이요. 네. 근데 약간 문화적이지 않은 스타일로 가야 돼. 문화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그 진짜 독불장군 스타일의 배우가 나와야죠. 성동일 막 성동일 괜찮네요. 그런 징글벨 그런 거 치라고 그냥 하면서 사투리 쓰면서 하면 재밌겠네. 그것도 괜찮은 거 같아. 진행시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새끼 봐라. 저는 사실 라라랜드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개봉 예정자. 개봉 예정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회 감독인가요? 천국회 감독인가요? 하여튼 그 감독님이 만드신 그 류승룡, 염정아 주연의 이제 영화가 개봉을 재밌겠다. 개봉 예정에 있죠. 그래서 사실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영화를 사실 쉽게 볼 수 없죠. 왜냐면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그냥 우리가 아까 말했던 뭐 한국 영화하고 이제 뭐 할리우드가 격차가 점점 줄여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뮤지컬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확실히 진짜. 그렇죠. 동양판의 그 뮤지컬 감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뮤지컬 팬들이 꽤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뮤지컬 우리나라 엄청 뮤지컬 많아요, 시장이 진짜. 정말 커요. 그 뮤지컬 영화가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아마 있긴 있었죠. 근데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작품들은 없었는데 뭐 옛날에 삼거리 극장인가? 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저 봤었는데 뭐 그냥
그냥 그렇다. 그때는 그랬다. 자, 아무래도 창작 뮤지컬 자체는 아직 그렇게 시장이 크지 않으니까 이거를 또 영화로 다시 찍으려면 더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를 말하자면 결국 꿈과 사랑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게 이제 이 영화 감독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초반부에 느꼈던 고속도로 씬이나 러블리 나잇 그 모든 게 시리 오브 결국에는 스타즈 그것도 있어요. 땅에서 이제 하늘을 시리우스에서도 하늘 시리우스타도 나오죠. 하늘이 나오는 저 그 별아 나를 위해 비추고 있는 네. 거야. 잡고 싶은데 하긴. 그쵸. 네. 거기는 가사에서부터 그렇게 그쵸, 나오죠. 그쵸.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꿈이랑 이제 뭔가 연상 그게 되면서 더 약간 또 극적인 소재로 나타나지 않았나 맞아요.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또 그 장면은 되게 좋아요. 미아가 마지막에 오디션 볼 때 그 노래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디션이요, 그거? 네. 아 오디션 그냥 오디션. 오디션이요. 그냥 오디션이에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저도 살짝 눈물이 났고 저도 옆에서도 그랬어요. 다른 분이 보셨는데 네, 되게 눈물을 안 흘리실 것 같으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확 왈칵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거기도 되게 꿈에 대한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에 대한 순간을 즐기겠다는 거에 대한 그게 담겨 있죠. 그럼 평점하고 한 줄평 한번 해보죠. 벌써 끝났나요? 네. 토론돼야 되잖아요. 토론해야 된다. 제 평점은 이제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네. 저는 제 인생의 10점 영화는 다 하나입니다. 라라랜드. 진짜. 뭐죠? 뭐 생기겠죠. 리액션. 뭐죠? 자, 한 줄평. 1900년대에는 사운드 오브 뮤직, 2000년대에는 라라랜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저는 하시죠. 네. 저는 10점 만점에 8점이고 영화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시죠. 저는 8점. 8점. 네, 8점이고요. 한 줄 평은 꿈 찾아 사랑 찾아 결국은 낭만 찾아. 조항조. 이거 뭐지? 찾아 행복을 찾아. 저는 그 10점 만점에 10점이고요. 저도 10점 준 영화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리고 한 줄 평은 꿈에 대한 꿈 같은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 평범하네요. 저는 한 줄 편에 재능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오지연만 당해가지고 그거 넣었어요 편집. 존 레전드와 밴드하기 vs 엠마 스톤과 결혼하기입니다. 사랑을 왜냐면 엠마 스톤하고 만약 결혼을 해. 저는 쭉잘 살 자신이 없어요. 레전드 밴드를 하면서 아니 유부남이라니까. 유부남 이제 힘들어. 근데 활동하기. 미아가